안녕하십니까.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국내의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윤석열 라인의 특수통 검사가 금융감독원을 간다. 이재명과 이낙연을 낙마시키기 위한 정조준용인가,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기사를 보면은요, 이 국민들이 미혹당하기 참 쉬운 이런 기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금융감독원에 검찰의 특수통 검사인 그 천재인 검사를 옵티머스와 라임 TF팀에 배치를 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무제한 계좌 추적이 가능해져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졌죠? 이 추미애라고 하는 아줌마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정말로 역발산 기계사를 해서 지가 무슨 항우장사라도 된 모양으로 이 남부지검의 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기능을 전부 다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손발을 잘랐었죠. 자, 그런 짓을 한 게 추미애인데, 자, 이제는 그렇게 글쎄 배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미애의 앞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이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금융감독원의 이보편 원장이 검사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추미애라고 하는 시대에 걸맞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부메랑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제 발등 제가 찍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옛말에 보면 이하부정관이요 과전불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하부정관, 옛날 말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말고, 과전불납이 참외밭에서 발을 함부로 들이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말을 되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또 라임 펀드를 재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금융감독원에 파견한 특수부 검사 천재인 검사를 두고서 끊임없는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기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공조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라고 하지만 파견 검사의 화려한 정치 수사 이력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러면서 천재인 검사가 특수통 출신으로 윤석열, 한동훈 핵심 라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없던 자리까지 새로 만들어서 윤석열 사단 검사를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런 기사를 쓰는 이런 언론인 같지도 않은 기자들에게 한번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사기를 친 라임, 옵티머스, 이런 펀드를 만들고 국민의 피땀을 갈취한 그런 자들을 수사하는 거는 정당하게 검찰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또한 그런 금융범죄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지난 1월 평검사 인사에서 천재인 검사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발령했다.
했지만 바로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검사국의 국장급으로 파견 근무를 보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금융감독원의 그 자산운용검사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10여 명 안팎의 특별점검 TF팀을 꾸렸는데, 이때 천재인 검사는 TF팀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됐다. 이런 지금 소식인 거죠. 자,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인사 배경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라는 입장을 지금 일관하고 있다 하고, 금융감독원의 관계자 또한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 재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금융감독원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파견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파견 요청을 하긴 했으나 천재인 검사가 온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 검찰의 천재인 검사가 금융감독원에 이 파견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기사는 또 이와 같이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안팎에서도 이번에 천재인 검사 파견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통상 금융감독원의 검찰 파견 인력은 검사 1명, 법률자문관, 또 수사관 1명, 금융자문관 곳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지난해에 이미 일찌감치 전영우 검사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보조하는 법률자문관으로 온 터이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파견 TO 인원수죠. 이미 찬 상태였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의 검사국에서 원포인트 검사로 검사를 파견받은 전례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정부 유관기관의 새로운 파견 자리를 만드는 것은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일각에선 지금 겁이 나서 지금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천재인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것이 바로 옵티머스와의 유착설이 제기된 야권에 대한 정치권 수사와 연관이 깊을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금융감독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범죄합수단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전 문재인 정권 시절의 청와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 대상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이런 수사팀을 꾸렸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천재인 검사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얘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천재인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의 핵심 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우리나라의 이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이런 내용들,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믿음직한 기사일까요? 저는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다양한 것이 필요하겠지만, 물론 이 천재인 검사를 파견한데도요, 여러 가지 정무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천재인 검사가 1980년생으로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특수통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하고, 이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2019년에 이복현 원장이 특수사업부의 부장검사, 또 천재인 검사는 특수일부 검사였다라는 점을 또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복현 원장이 통상 부부장 검사와 부장 검사가 왔던 금융감독원의 법률자문관 자리에 자신과 함께 특수사부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했던 직속 후배인 전영우 검사가 끌어왔는데, 이복현 원장 입장에서 간부급 파견 검사보다 특수통의 직속 후배 평검사를 데리고 와서 일처리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이런 해석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3살인 천 검사와 전 검사는 모두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고 사법연수원도 39기로 동기로 있다는 것이 또 공교론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이 배경에는 이 검찰과 금융감독원과의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사건이 정관계의 로비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그 의혹 관계를 규명하는 공조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또 진행됐다는 이 점이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라임 사건만 보더라도요, 최근에 48일간이나 도주국을 펼쳤던 김봉현이라고 하는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범이죠.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1조 원대 투자를 받아서 부실 채권 인수 등에 쓰다가 막대한 투자 피해가 발생했던 펀드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재명과 이낙연 전 대표가 옵티머스 유착설에 휘말렸었죠. 대표적인 증거로 이낙연을 보좌하였던 그 보좌관 출신의 그 한 실장이 갑자기 이 옵티머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했는지 자살 당했는지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씨의 그 가장 최측근 인사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아니, 지은 범죄 사실이 전무한데 청렴결백한데 그 이낙연의 최측근이 자살을 했다.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들이 됩니까? 저는요, 그 이낙연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그 자살했던 그자가 무슨 옵티머스로부터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받았다는 그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서 자살을 했다 그러는데, 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겠어요? 아니, 복합기 그까짓 거 사용료가 얼마나 된다고, 몇 푼 된다고 그 돈 때문에 자살을 했겠습니까? 여기는요, 이낙연 씨가 은큼하게 뒷돈 받았던 그런 배경들이 다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이낙연을 비롯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두철미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무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슨 뭐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뭐 막내 검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 기자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기 바라요. 서울대학교 학번으로 보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1년 더 선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찍이 학부 시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공인회계사, 우리 CPA라 그러죠. 그 CPA를 합격했던 아주 수재들 가운데서 수재였어요. 그 CPA 공인회계사를 합격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도전했던 것이 사법시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으로 가 있는 이복현 검사는 CPA,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검사, 이 두 가지 자격증을 다 구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에이스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에이스고, 또 특수통에서 이야기하면 최고의 칼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법시험 기수가 한동훈 장관보다 뒷기수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금융 관련된 부조리, 이 잡범들, 경제사범들 수사하고 칼질하는 거는 진짜 최고의 전문가가
이복형 검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만한 고갱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형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파견을 하고 임명을 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만의 시간표에 따른 그 시간 계획표 상에 있는 주요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러한 금융감독원이 막강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별다른 법원의 영장 없이도 그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막강한 권한도요, 누가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준 게 아니라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남부지검의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의 그 수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이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좌 추적권 활용이라는 건요, 어디까지나 이 추미애 아줌마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그 추미애에게 따져 물어야 될 일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따져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금융감독원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이 발급한 자료 요구서만 있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은요, 매번 법원을 설득해서 이 계좌를 수색해도 좋다, 이 영장을 받아야만 검찰은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수사 권한, 이것이 검찰과 협조를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계좌 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현재 이재명을 비롯한 각종 범죄 수단에 악용된 여러 가지 자금 세탁의 이것들은요, 모두가 다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밝히게 되면 모두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만배라는 자가 그렇게 입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다시 재구속이 되었죠. 만배는 아마 지금 감방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숨겨둔 이 수백억 원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더 이상 지켜낼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이 저질, 이 쓰레기 언론인, 이 자식은 사실은 언론인이 아니죠. 이 담합하고 브로커질했던 잡범에 지나지 않는데 언론사에 적을 두고 그러한 짓을 수십 년간 해온, 아주 장기 암약해온 고정간첩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검찰과 금감원이 공조한다고 떠드는데요, 이거는요, 이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이 기자들 수준이 매우 천박하고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이런 무지한 것들이 지금 기자의 역할을 한다면서 이런 기사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정화돼야 될 필요가 대단히 지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요,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김한규라는 자가 금융감독원 역사상 현직 검사가 둘씩이나 파견된 적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도 얼마든지 편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파견 검사의 정원과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전부가 다요, 허공에 떠도는 헛소리, 개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게 이런 그 계좌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 이것을 이관시킨 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의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거를 명문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왜 우려하죠? 왜?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이런 역선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보쇼, 이 무지한 이 기자나부랭이, 이 기레기들아, 이복형 검사 같은 말을 할 것 같으면
그 이복현 검사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절에 일찍이 자동차를 직접 선수 운전해서 늘 차 안에는 노트북을 이용하던 그런 소위 말하는 이 전자 시대에 첨단을 달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인회계사 CPA를 합격하고 이후에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던 그런 수재인데, 그런 사람이 집도 부유한데 뭐가 아쉬워서 여의도 그 쓰레기 집단에 들어가서 총선에 출마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거 쓸데없는 상상의 날개를 함부로 펴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대로 뭘 하려고 뭘 한다 이런 식의 함부로 된 가설, 이런 얘기들 하지 말기 바라요. 이런 가설은요, 최근에 우리 뉴욕타임즈에 보도를 하고 있는 최상훈이라는 뉴욕 특파원, 그러니까 뉴욕 특파원이라고 해서 뉴욕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그 짤막한 지식, 그 천박한 수준을 가지고 영어 기사를 작성해서 보내는 그런 자들을 소위 뉴욕 타임즈의 한국 주재 특파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최상훈이도 보면 과거 노건리 사건을 빌미로 그 노건리 사건을 갖다가 뒤집어서 혹세무민하면서 기사를 써서 퓨리처상도 수상해고 이런 자인데, 이 최상훈이도 출신 배경은 굉장히 저열한 수준의 지잡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함부로 기사를 써대고 하는 이런 현실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는지, 특히 한반도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에 관해서 이거는 가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게 마치 진실인 양, 바로 지금 진행시키고자 하는 국가 정책이냐 이렇게 디클레어 했다고, 선포했다라고 이런 식의 단어를 쓰면서 이런 거짓말로 기사화를 했던 것이 바로 뉴욕타임즈의 한국 특파원 최상훈이라는 자예요. 제가 최상훈이를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만은, 최상훈 기자는 앞으로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거짓말 기사 함부로 쏘대면 안 됩니다. 당신과 같은 특파원이 있는 이상 뉴욕타임즈가 판매 부수가 절대로 늘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 CNN 같은 경우도 지금 파산하고 있죠.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CNN이 왜 파산하고 있겠어요? 가짜뉴스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가지고 이 PC 사상에 전염된 얼빠진 이 좌파 기자들이요, 진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설적으로 hypothetic이 영어로 가설이란 말인데, hypothetically 가설적으로, 가정에서 말하면, 이거 쉽게 말해서 가정문이에요. if 뭐뭐 한다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에서의 우리 자체 핵무장을 가지고 마치 이미 정해진 결정된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공포했다, 디클레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신문기사 썼더라고요. 무식하기 짝이 없죠. 지방에서 수준 낮은 대학 나왔으면 그 수준에 맞게끔 기사를 써야지. 에? 왜 건방지게 그따위로 기사를 쓰지?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저질 수준의 기자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지식인이냐, 내가 이런 기사를 쓰게 되면 뭔가가 좀 이렇게 돋보이고 드러나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복현 원장이 뭐 총선에 출마한다 어쩐다 이런 헛소리를 써대고 있는 건데요. 제가요, 이 우리나라 언론사들 정말로 이거 지금 대우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너희들 같은 쓰레기들하고 같이 어울리겠냐고. 기자들, 너희들 기레기들은 여의도의 쓰레기들하고 어울려서 거기서 같이 또 공주에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런데
너네들 시각으로 너네들 수준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평가하면 안 되지. 무식하기 짝이 없는 기사들 아니야 이게. 이런 걸 써놓고서는 국민들을 갖다 또 혹세무민하나?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무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옹호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고 해야죠. 이렇게 무식한 기사를 써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등골을 빼먹었던 라임 펀드, 또 옵티머스 펀드, 또 디스커버리 펀드, 이 디스커버리 펀드는 또 청와대 정책 시작했던 그 아저씨랑 엮여 있는 그 동생이 또 되어 있는 관계이죠. 그럼 이러한 범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토착 세력들의 잡범들의 그 범죄 행각 아닙니까? 이것을 밝혀내는데 검사가 한 명 아니라 10명이 더 추가 투입된들 뭐가 문제가 되죠? 이런 도적놈들, 천하의 비리 잡범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의 노력을 왜 이딴 식으로 폄하하는 거죠? 한국의 쓰레기, 기레기 기자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함부로 써서 남발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네들 말이야, 기자의 그 자격이 없어. 기자로서 소위 현장 취재 능력도 매우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자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레기, 쓰레기들이 보도하고 있는 이 잡범들의 수준을 같이 동화돼서 그 오해하고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국민들께서도 정확한 이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시는 그런 변별력, 해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